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소셜 브랜드 제리백의 대표 박중렬입니다. 제가 오늘 KF의 요청으로 저희가 하는 일을 공공 외교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저희가 해왔던 일이 과연 이런 국제 교류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해봤는데요. 그냥 저희가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전달 방식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뭐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가방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가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방을 만들기 시작한 곳은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에 한 번이나 가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바로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역의 우간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텔레비나 많은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될 텐데 실제로 우간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이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을 나를 때 사용하는 물통이 있어요. 그 물통의 이름이 제리캔이라고 하는 물통인데 이 보통 10살 정도 또는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이런 제리캔이라고 하는 무거운 물통을 운반하면서 생기는 신체적인 어려움들 또는 이제 머리나 팔 이런 것들 이런 도구의 이용 없이 무거운 제리캔을 운반하는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또 도로를 또 걸어 다니는 일이 발생되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차량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러한 물을 어쩔 수 없이 운반해야 되는 그런 우간다 지역의 아동들에게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조금 더 편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백팩을 만들고 기부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제가 사실 이 우간다라는 곳을 가기 전에는 저도 사실 아프리카에 대한 경험이나 어떤 뭔가 자선에 대한 활동 또는 이런 봉사활동들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 우간다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핀란드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제가 유학을 했었을 때 제가 석사 유학을 했었던 주제 자체가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발전 디자인은 사회하고 그 디자인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결합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관심을 가졌었던 분야는 우리 한국이나 당시에 핀란드를 보면은 굉장히 디자인이라고 하는 산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 그래서 단숨에 선진국의 계열에 들어갔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과 반대로 제3세계에서의 디자인들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사실 좀 궁금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쓸 논문이라면 남들이 하지 않는 주제, 좀 뭔가 좀 모험과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지냈던 지역이 그 마카렐레 대학의 그 대학생들이 사는 호스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뭐 전기가 나가는 일도 많았고 또 상하수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2달이 넘어서 이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아파지는 경험이 있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깨끗하지 못한 물들을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섭취하거나 이럴 때 이런 면역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단숨에 아파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그 이후에 조금 그런 물과 관련된 이런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우연하게 이제 그 우간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국제 봉사단원을 만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활동하시는 그 치보가 지역에 갔었다가 그 봉사단원이 밥을 먹으면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한 어린아이가 물을 뜨는 과정에서 그 우물가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고 같이 활동했었던 그 봉사단원이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평생 그 일을 잊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제리캔이라고 하는 물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리캔이라고 하는 이 노란 물통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슬픈 사연이 들어있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그런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2013년도에 이제 핀란드 학교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리고 2014년도에 짐을 싸서 다시 우간다로 가게 됐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그 우간다에 있는 캄팔라의 재래시장, 그 4평 정도 되는 재래시장에서 재봉틀 2대로 지역의 사람들과 제리캔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을 만들고 연구하면서 이 제리백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었고, 처음에는 모든 제품들을 우간다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팔거나 글로벌 유통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지는 방식으로 다시 이 가방을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발전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고객의 눈높이를 맞춰주기가 사실 좀 쉽지 않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체제를 바꿨던 게 2016년부터는 우간다는 바이 원 기브 원 방식으로 지역의 아이들한테 필요한 기부 가방만을 만들고, 대신에 한국에서는 같은 디자인이지만 좀 소비자의 기호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로 체제가 좀 바뀌어서 지금은 한국과 우간다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브랜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총 지금까지는 13,000개 정도의 가방을 우간다 아동들한테 전달했어요. 저희가 가방을 전달했을 때는 저희가 직접 전달하는 건 아니고 이런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비영리 단체들, 국제 NGO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지역의 학교들한테 전달을 하고는 있어요. 저희 제리백이 사실 그 스쿨백으로 디자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뭔가 특수한 용도로 만든 가방인데, 저희가 가방을 기부하다 보니까 학교 가방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그런 실제로 아이들이 거칠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더 좋은 가방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있었고, 저희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활동했던 것이 고작 이제 7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시겠는데, 저를 잘 알고 있는 대표 자체도 저희가 우간다에서 이런 스튜디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우간다 활동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 활동인데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했던 게 우리 소비자분들, 우리 고객들을 직접 우간다 활동에 참여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는 우간다를 직접 고객분들과 같이 가서 이런 활동들을 체험하는 가치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코로나가 있기 전인 2011년도까지 매해 1월 달에 10분 내외의 고객분들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우간다로 같이 여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3년째 이제 같이 여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한국의 음식을 준비하고, 우간다 여성분들은 우간다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제일 첫날 점심을 같이 만들어서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그 이후부터는 제가 다시 특별하게 우리 한국 분들이나 우간다 분들한테 얘기 안 해도 서로 간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어서 가깝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한국 분들이 우간다를 방문하셨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실제로 저희가 우간다 지역에서 아동들한테 기부하는 가방을 기부하는 현장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현장에서 직접 물을 나르는 아동들을 경험해보고, 또 실제로도 이 가방이 이 물통을 운반했을 때 과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를 우리 그 원정대 사람들끼리 계속 고민을 해요. 처음에는 저희가 원정대 분들도 처음에는 전혀 모르던 분들이 만나서 그 우간다라고 하는 생소한 지역에서 공통된 주제로 이야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지만 지역의 사람들과 만나고 또 경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면서 굉장히 열흘 동안 시간 동안 굉장히 빠르게 가깝게 되더라고요. 일례로 저희가 이러한
지역 사람들과 조금 더 나은 발전의 제리백 기부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워크숍도 하기도 하고 우물가에서도 물통을 실제로 경험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은 어떤 분은 저희가 이제 실제 우물가를 가면서 그 아동들한테 전달하는 물통을 실제 본인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운반하는 물통을 딱 드는 순간 3초 정도에 이게 모든 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분이 실제로 자기가 영상으로 봤을 거나 이미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물가에서 물통을 드는 그 순간 그 자기가 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분이 그 차에 오시고 나서도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울으시면서,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제리백 이 정도밖에 일을 못하냐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이거밖에 일을 못하냐고 저를 굉장히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앞으로 이러한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만나는 일들을 더욱더 저희가 잘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케이스를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우물가를 가서 물통을 전달하다 보면 이 물통의 뚜껑을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아동들이 그 어렵게 또 힘들게 오랜 시간 물통에 물을 운반하면서 이 어렵게 무거운 물통인데도 불구하고 물통의 뚜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물을 새는 일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물통의 뚜껑을 잃어버리는 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계속 그때의 주제였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 이런 케이스가 우리나라에도 있어. 우리나라에 무슨 케이스가 있냐? 노래방 마이크 같은 거 보면은 그 노래방 마이크, 이제 마이크에 씌우잖아요. 그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그러면 이제 그 물통의 뚜껑을 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어서 그날 저희 스튜디오에서 그 짜투리 천을 이용해서 이제 그 플라워 캡이라고 고무줄과 남는 천을 이용해서 마개를 만들어서 제리캔을 막을 수 있는 마개를 저희가 이제 그 기부 가방 나눠줄 때 같이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본인들은 좀 뭔가 쉽게 생각했었던 우리의 경험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뭔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돼서 굉장히 재밌었던 케이스고, 저희 그 원정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특별하게 이제 뭘 준비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실제로 본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많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아이들과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한국의 오방색을 상징한다, 또는 이것은 한국의 이제 전통 문양을 상징한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장이구나 라고 해서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그 한국에 대한 문양,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꾸준하게 현장의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아이들을 만나러 여기까지 오는 건지, 한국을 굉장히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태도들 또는 눈빛들을 볼 때마다 저희도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더 전달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그 우간다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깊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이런 사람들과 할 수 있는 환경이고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었던 거지, 제가 특별히 무엇인가가 잘하거나 잘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있어서 이런 공공 외교라고 하는 관점은, 저는 이제 외교관도 아니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3세계라고 하는 지역에서 창업을 했었던 사람의 관점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은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자신감 있게 소신 있게 운영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공공외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 안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하면서 만났던
현장 사람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는 많은 고객분들,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글로벌 소비자분들한테 편견 없이 우리가 함께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목적이고 바람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말씀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